동안의 얼굴의 비율이 1:1:1이거나 1:1:0.8 이 정도의 비율을 보고 있어요. 모든 비대칭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입을 벌리고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얘기해요. 혀를 입 천장에다가 붙여보세요. 한번 기도를 좀 더 열어주게 되고, 오히려 수술을 하면은 더 대칭 구조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인이 25세 지나면은 완전 건강체라기보다는 반건강체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생활 속에서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피부 관리하고 얼굴의 윤곽 관리, 비대칭 문제를 주로 하고 있죠. 비대칭은 요즘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얼굴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SNS라던가 영상도 많이 찍기도 하고요. 얼굴을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 영상 속이나 SNS에 나오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비대칭의 문제들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비대칭은 사실상 외모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라던가 호르몬의 문제들은 얼굴 비대칭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왜 호르몬과 영향이 있냐라고 하면, 이 얼굴은요 사실상 하나의 통뼈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머리뼈라든가 몸 건강에 관련된 건 꼭 의사만 공부하라는 법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니까 내가 먼저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 샵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 몸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가장 흔한 이제 얼굴 관리를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얼굴 관리도 하나의 통뼈가 아니라 2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뼈 조각들이 맞추어져서 얼굴 모양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뼈 조각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뼈, 나비 모양의 뼈라서 나비뼈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안에 뇌하수체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을 분배하기도 하고 분비하기도 하는 기관이 여기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비대칭이라고 하면 얼굴 뼈가 약간 틀어지거나 회전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이 호르몬에 안착되어 있는 뇌하수체의 위치도 달라지겠죠. 걔가 하는 역할도 호르몬의 분배 양이라던가 가는 길이라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수면 부족이라던가 비만, 식욕의 조절이라던가 이런 다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영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굴 비대칭을 관리를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더 얼굴 비대칭에 더 관심을 많이 가게 되고, 또 고객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학계 일부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비대칭이 생긴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때 한쪽 목이 먼저 눌리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에 먼저 충격이 가해져서 태어날 때부터 비대칭은 있다, 뭐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습관의 문제가 가장 크죠. 힘의 균형을 똑바로 주지 않잖아요. 서 있을 때부터 한쪽 다리에다 힘을 준다던가, 또 가방도 한쪽에다 맨다던가, 음식도 한쪽으로 씹는 거, 턱을 한쪽으로 고이는 거, 잠잘 때도 한쪽으로 눕는 거, 이런 편측 생활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비대칭을 유발한다고도 할 수 있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 소화기에서 올라오는 압력이라든가 스트레스, 소갈이 이런 것들이 뇌로 올라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머리뼈가 틀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대칭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이겠죠. 비대칭은 뭐 종류가 1형, 2형, 3형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나타나는 사례를 보다 보니 처음에는 눈의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인데 입만 한쪽으로 돌아간 경우, 눈까지 영향을 미쳐서 눈도 기울고 입이 붓는 경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눈도 올라가고 입도 올라가고 평행사변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라고 크게 나누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뼈에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저평고래라는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쐐기뼈라고도 하거든요. 딱 박혀 있다고 해서. 이 뼈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눈도 올라가고 입도 올라가고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조금 비대칭이 진행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모든 비대칭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입을 벌리고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호소한 이런 책도 있는데, 얼굴 습관의 힘이라고. 이 책을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자는 거는 거의 부모의 책임도 크고 아주 심각한 유행병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끔 느끼잖아요. 근데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기도의 좁아짐의 문제도 유발하고 이 얼굴 내부적인 순환의 구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입을 다물고 자는 습관을 1번으로 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입을 좀 약간 벌리고 자서 요즘엔 테이프를 붙이고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입을 다물고 자는 게 그게 뭐 내 뜻대로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의식을 하거나 다물고 자는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제가 의식이 있었을 때 혀를 입 천장에다가 붙여보세요. 한번. 기도를 좀 더 열어주게 되고 혀의 무게중심이 아래쪽보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입을 다물고 잘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의식이 있을 때는 혀를 항상 입천장에 대고 생활하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잘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자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테이프라던가 요즘 이렇게 밴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좀 활용해서라도 입을 다물고 자는 습관을 먼저 들였으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동안의 얼굴의 비율이 1대 1대1이거나 1대 0.8 이 정도의 비율을 보고 있어요. 비대칭이 시작이 되면은 좌우가 일단 그 비율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안의 얼굴이랑 좀 멀어지고요. 저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 거의 비대칭 얼굴만 보이거든요. 나이가 뭐 50대, 60대 지나서도 비대칭만 없어도 그분이 훨씬 더 안정적이 보이고 삶이 그래도 순조로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무리 잘생겼던 분이라던가 예뻤던 분도 얼굴이 틀어지게 되면은 삶이 좀 힘들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편안해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셔도 비대칭이 생기는 거는 그게 정말 치명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그거를 더 집중 있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인상, 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그 대칭 문제인 것 같아요. 눈, 코, 입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안정적인 구조가 됐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호감 있게 느껴지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대칭인 확률이 많아요. 물론 젊은 분들 중에서도 비대칭이신 분이 있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김태희 같은 배우들은 정말 대칭적인 얼굴인 것 같고요. 차은우라던가 김수현 남자 배우 그분도 참 대칭인 것 같더라고요. 대칭, 비대칭 이게 우리 몸은 다 좌우에 하나씩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팔도 오른쪽 왼쪽, 다리도 오른쪽 왼쪽. 이 뼈 구조가 다 좌우에 하나씩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얼굴과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 가방을 한쪽으로 맨다던가 한쪽 다리에 힘을 준다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비대칭이 다 이런 관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뼈들끼리 만나는 사이에서 오른쪽이 더 앞으로 나와 있으면 왼쪽은 뒤로 나가 있고 왼쪽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약간 이런 지그재그식의 형식의 몸이 형성이 되면서 몸의 비대칭이 이루어지는데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뼈는 어쨌든 틀이잖아요. 우리 몸을 잡고 있는 가장 큰 틀인데 그 사이사이로 림프선이 지나고 호르몬들이 지나는데 그 틀이 틀어져 있으면 걔네들이 가는 길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조가 먼저 바라야지 건강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 에스테를 오픈하기 전에 성형외과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 성형외과는 말 그대로 이제 자르고 꼬매고 그 즉각적인 변화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얼굴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는 같은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 기형적으로 한쪽 뼈가 길다던가 한쪽 뼈가 유난히 짧다던가 이런 기형적으로 태어났을 경우는 당연히 성형외과에서 잘라서 맞춰서 하는 게 맞지만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는 이 똑같은 자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쪽이 기울었기 때문에 균형만 맞추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잘라내서 꼬맨다는 거는 내가 타고난 자원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비대칭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술을 하면은 더 대칭 구조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광대가 나온 게 컴플렉스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광대 들어가라 하면서 베개를 여기다 대고 잠도 저기다 할 정도로 컴플렉스였거든요. 광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는 광대 뼈를 쳐서 골절을 시켜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광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육의 문제도 있어요. 이 광대가 나왔다는 게 100%다 뼈는 아니거든요. 여기 위에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한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광대의 문제 같은 경우는 뼈와 근육의 문제를 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코 수술도 하지만 코 높이를 뭐 5cm, 6cm 이렇게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1mm, 2mm 그 정도로 높아만 줘도 인상이 되게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광대 같은 경우에도 근육 마사지를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인상이 많이 차이가 나요. 팔자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작은 변화가 외형적으로는 되게 크게 나타나죠. 특히 뼈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끼리 이렇게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이끄는 부피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뼈가 살짝만 틀어졌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끄는 부피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뼈들끼리 만나는 부위에서 약간의 방향만 달라져도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이즈라든가 볼륨감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일수록 뼈가 더 말랑말랑해요. 유연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이 머리뼈도 다 닫히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대천문이라고 하죠. 여기가 열려있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자라면서 여기가 이제 닫혀져서 우리 머리뼈가 하나로 지금 완성이 된 건데, 태어났을 때 버려진 채로 태어난 거는 완벽하게 쇳덩어리처럼 붙지는 않는다고 해요. 얘네가 이제 봉합이 돼서 만나긴 만났지만 죽을 때까지도 약간의 이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에 사두증, 코네드 그렇게 태어난 애들은 우주선 같은 머리를 씌워서 머리 두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원리인 거겠죠. 어렸을 때는 머리뼈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틀에다 넣는 거에 따라서 머리뼈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머리뼈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틀에다 넣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방향을 바꿔주면서 머리뼈를 만져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에스테틱을 보면은 뭐 윤곽관리 전문이냐 문제성 피부 전문이냐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즉각적으로 뭐 여드름이 나서 이걸 빨리 짜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성 관리를 받는 게 좋긴 하지만, 이 비대칭을 잡는 것만으로도 여드름도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립종 같은 체온이 차거나 뭔가 순환이 안 됐을 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이.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요. 제가 관리했던 분 중에서도 목에 비립종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어서 관리를 하면 좀 땀도 차고 그러니까 겨울에 하자. 그걸 밀어놨던 분이 계셨는데, 겨울쯤에 되어서 어디 볼까? 라고 다시 봤더니만 그 비립종이 없어진 거예요. 비대칭 관리만 한 거였는데, 그거 보면서도 비대칭이 전체적으로 몸의 순환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구나, 그렇게 한번 느끼기도 있었고, 이제 저의 사례는 아니고 다른 원장님이 관리했던 것 중에서는 얼굴에 검버섯, 흑자?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줄어든 사례들도 많아요. 뼈의 구조가 진짜 몸의 모든 순환에 좌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관리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 큰 뼈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잖아요. 제 조카도 이제 야구 선수인데 어깨부터 시작해서 무릎 발목까지 그 운동선수가 아프다는 게 그 큰 뼈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틀어지니까.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을 오른쪽을 줬으면 왼쪽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으로만 주는 운동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자꾸 부상을 입는다던가 고통을 호소하는 게 그런 뼈들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